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컨텐츠 수업으로 해가지고 선생님이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사회 문제 탐구 시간이고요. 사회 문화 수능 완성 교재로 표 문제 풀이 요거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 우리가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는 수능 완성 사회문화 71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에 나와 있는 3번 문제부터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갑국의 세대별 계층 간 상대적 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부모 세대 먼저 살펴볼게요. 부모 세대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상, 중, 하층을 A, B, C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 자녀 세대를 우리가 소문자로 하죠. A, B, C라고 그 비율을 가정한다라고 했을 때 자, 부모 세대의 중층 대비 상층의 비는 자, 대비란 말 나왔을 때 요 앞에 나온 게 분모가 되고 뒤에 나온 게 분자가 된다라고 한 것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첫 번째 비율을 따져봤을 때 중층 B분의 상층 A는 2가 된다. 곧 요거는 뭘 나타낸다? A는 2B를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하층 대비 중층의 비는 2분의 1이다. 자, 그러면 하층 대비 C분의 중층 B는 2분의 1이다. 자, 바꾸어서 말하면 요거는 2를 올려 붙여주면 2B는 C가 된다 라고 하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B로 전부 다 치환할 수가 있겠네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어쨌든 각 상중 하층의 비율이니까 100%가 될 거고요. 자, A는 2B로 C는 2B로 치환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결국 뭐가 된다? 5B가 된다라고 한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결국 5B는 100이기 때문에 약분해주면 결국은 B는 20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자, B가 20이기 때문에 A는 그 2배인 40이라고 한 것, C는 마찬가지 2배로 40이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부모 세대 상중 하층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자녀 세대 한번 보죠. 자녀 세대 중층 대비 상층의 비. 자, 중층 대비 상층의 비는 2분의 1이다. 바꿔 말하면 2A는 B가 된다 라고 한 것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하층 대비 중층의 비는 하층 대비 중층의 B는 2이다. 자, 그러면 바꿔 말하면 B는 2C가 된다 라고 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결국 봤을 때 상층이 상층의 2배만큼 중층이 되고 또한 중층이 하층의 2배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또한 100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결국 C 값이랑 A 값이랑 같다라고 하는 것 알 수가 있고요. C랑 A랑 합친 값이 곧 B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결국 A는 B는 2분의 1 아니죠. 네, 지우개. A는 곧 C랑 값이 같고 그 둘은 둘 다 2분의 1 B니까 결국 바꿔서 말하면 요거 두 개 합치면 하나의 B가 나온 거니까 2B는 100이란 소리고 약분하면 B는 50이란 소리입니다. 자, C와 A 모두 2분의 1B이기 때문에 A는 25, B는 50, C는 25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중층의 비율은
부모 세대가 자 우리 보기로 A가 40, B가 20, C가 40이었고 자녀 세대는 A가 25, B가 50, C가 25였다. 자, 중층의 비율은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의 2.5배이다. 아니죠. 자녀 세대가 오히려 2.5배만큼 많죠. 자, 그다음 상층 비율에 대한 하층의 비율의 비. 상층 비율에 대한 하층이니까 이거는 결국 40분의 40이니까 1이 될 거고 부모 세대는 그리고 자녀 세대도 상층과 하층 25분의 25니까 1이 되겠네요. 같네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 되겠고요. 자, 그다음 디귿. 갑국의 계층 구조는 폐쇄적 계층 구조에서 개방적 계층 구조로 변화했다. 아니, 계층 모양이 물론 모래시계 모양에서 다이아몬드 형태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요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비교적 사회 갈등, 상층 하층 간의 갈등 요소를 어느 정도 완충시킬 수 있는 중산층 지대가 많아졌다라고 한 것으로서 사회 통합이나 안정 기여에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계층 구조다라는 말은 맞겠지만 개방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폐쇄적 계층 구조나 개방적 계층 구조는 이 모양으로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 그 다음 리을.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 계층 구조가 사회 안정을 이루기에 더 유리하다. 그쵸? 자녀 세대가 다이아몬드형이니까 더 유리하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니은과 리을에서 답 4번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우리가 풀어볼 문제는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표는 갑국과 을국의 자녀 세대 계층 인구 비율 및 부모 세대 계층과 불일치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A에서 C는 상층, 주층, 하층 중 하나이며 갑국 자녀 세대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이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되겠네요. 자, 보니까 자, A, B, C 중에 지금 보니까 A가 당연히 굉장히 많고 B가 그 다음이고 C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요 순서대로 따져봤을 때 갑국의 자녀 계층 구조를 피라미드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자녀 세대 계층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거라 그랬으니까 A가 당연히 하층이 될 거고 B가 중층 그리고 C가 하층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단은 왜 C가 상층이 되죠? 왜 이러니? C가 상층이 될 겁니다. 피라미드형이라 그랬으니까. 자, 요거는 우리가 일단 알 수가 있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갑국과 을국 한번 살펴볼게요. 갑국, 을국해서 우리한테 익숙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자, 상위 C, 중위 B, A, C, B, A라 그랬죠. 부모, 자녀. 을국도 똑같이 한번 그려볼 수 있겠죠. 부모, 자녀, C, B, A, C, B, A 이렇게 우리가 한번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갑국 보니까 계층 불일치 비율. 자,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일치 비율도 알 수가 있다. 그죠? 자,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은 60%, 70%, 80%가 각각 일치하는 비율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봤을 때 부모와 계층이 불일치하는 비율을 요 표에서 나타낸 것으로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그러면 일단은 정리를 해보면 20, 30, 50이란 거 파악할 수 있고 을국 같은 경우는 10, 50, 40이란 건 일단은 여기에서 하중상을 아니까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일단은 표 바깥으로 빼놓고요. 자, 그 다음 계층의 불일치 비율입니다. 근데 계층 불일치 비율이 뭘 부모로 삼고 있는 건가요? 보니까
부모와 자녀 세대 계층 인구 중 부모와 계층이 불일치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따져보면 상층 중에 80%만큼, 그러니까 자녀 세대 20명 중 80%만큼이니까 16%만큼, 전체 100%에서 16%만큼 일치한다는 소리가 되고요. 자, 중층 기준으로 봤을 땐 70%가 일치한데요. 30에 70%니까 37이 21%가 여기에 들어가겠고, 하층 일치하는 비율은 60%입니다. 65, 30하니까 전체 100%중 30%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분해 봤을 때 나머지 4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50명 중에 30이 빠지고 20이 여기에 얼마쯤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C와 B 사이에 부모 세대 C와 B 사이에 자녀 세대 A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20에 해당되는 걸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을국가 한번 살펴볼게요. 을국가 보면 자녀 10명 중에 일치하는 비율로 바꿔서 한번 살펴보면, 자, 상층의 자녀 10명 중에서 부모와 일치하는 비율은 70%니까 그죠? 전체 100% 중에 7%. 그 다음 50명이라고 생각한다면 50명 중에 60%, 65, 30. 그죠? 30명 정도, 그러니까 30%. 자, 그 다음 40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중에 계층 일치는 40%, 그러니까 4, 4, 16, 16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3이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는 24가 들어갈 수 있다. 요거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따져볼 수 있는 건요, 상승 이동과 하강 이동의 비교인데요. 보면 요쪽이 당연히 상승 이동이 되겠고 요 아래쪽이 하강 이동이 됩니다. 이거는 더 이상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마찬가지죠. 상승 이동과 하강 이동,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에 들어갈 최대값을 따져본다면 자녀 세대 B층의 자녀 세대 중에 부모 세대가 C나 A에 해당되는 사람의 전체에서의 비율은 최대치 해봐야 9%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최대가 9예요. 여기도 최대가 9가 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상승 이동한 여기에서 최대치인 9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암만 높아도 상승 이동의 최대값은 13밖에 안 됩니다. 13%밖에 안 돼요. 자, 근데 하강 이동 같은 경우는요, 하강 이동의 최대값은 최소값을 따져보면 기본적으로 20이 여기 깔려 있으니까 하강 이동이 여기가 0이라 하더라도 최소값은 20입니다. 20%가 하강 이동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하강 이동한 게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값에 대해서는 하강 이동이 상승 이동보다 많다라고 한 것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을국가 같은 경우 봅시다. 을국가 같은 경우는 상승 이동이 3 플러스 여기 최대값이 얼마가 들어갈 수 있지? 20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엔 최대값이 20, 최소값이 여기 3은 이미 확보됐습니까? 3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반면에 여기 하강 이동한 거 보니까 최소값 자체가 이 최대값이 여기는 23이죠. 23. 자, 최소값 자체가 24고요. 최대값이 얼마가 됩니까? 여기에 20을 더한다면 44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상승 이동의 최대값과 하강 이동의 최소값을 비교해 보니까 하강 이동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을국과도 마찬가지 하강 이동이 상승 이동보다 훨씬 많다라고 한 건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 훨씬까지 아니더라도 적어도 많다라고 한 건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각국의 상층 인구는 10명당 4명꼴로 세대 간 이동을 하였다. 자, 갑국 같은 경우는 상층 인구,
자녀 세대 상층 인구 20% 중에 상승 이동을 한 것은 4%가량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20명 중에 4%가량이기 때문에 요거는 10명당 2명 꼴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칠 수 있겠다라고 한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갑국에서는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사람보다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사람이 많다. 이거는 뭐 갑국 을국 마찬가지죠. 우리가 봤죠. 하강 이동한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한 것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항상 이런 게 비교가 불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때도 항상 경우의 수에 따른 최대값과 최소값 비교. 요게 문제의 키포인트가 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을국에서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사람은 중층이 하층보다 많다. 자, 중층 보니까 을국에서 중층 보니까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사람의 최대값이 될 수 있는 건 20이죠. 근데 이미 을국에서 하층에서 세대 간 하강 이동한 경우는 24%나 됩니다. 이미 최대값을 초과해서 하강 이동한 게 하층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요거는 틀렸다라고 한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 을국은 갑국에 비해 세대 간 계층 일치 비율이 높다. 자, 을국의 세대 간 계층 일치 비율이 전체가 몇 퍼센트죠? 46에 7 더하면 53%. 그죠? 갑국 같은 경우 어떻게 되죠? 51에 16을 더하면 67%. 아유,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갑국이 훨씬 더 많죠. 자, 그 다음 갑국에서는 개방적 계층 구조가, 을국에서는 폐쇄적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 이것만으론 개방성이나 폐쇄성을 알 수가 없죠. 요거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답은 여러분들이 2번 체크할 수 있겠다라고 한 정도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한 문제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6번 문제 확인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녀 세대 계층 A에서 C에 대한 오른쪽면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A에는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사람은 없고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사람은 35%다. 자녀 세대 계층 A, B, C에서 그죠? 상승 이동한 사람은 없고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사람이 35%예요. 자, B에서는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사람은 70%고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사람은 없대요. C에서는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사람의 비율은 30%, 하강 이동한 사람 비율은 25%다. 자, 그러면 C에서는 상승 이동도 받을 수 있고 하강 이동도 받을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C가 뭐가 됩니까? 중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 상승한 이동한 사람은 없고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사람의 비율이 35%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A에서는 뭐만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상승 이동한 사람은 못 받고 하강 이동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경우는 C가 이미 중치라는 게 밝혀졌으니까 요거는 A가 뭐가 된다는 소리야? 하가 된다는 소리죠. 하층이 된다는 소리. 자, 반면에 이제 B에는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사람, 상승은 받을 수 있는데 하강 이동은 못 받아. 왜? 상층이니까. 그렇죠. 상층이니까 그보다 더 높은 데서 내려왔을 리는 없고 밑에서 올라온 경우만 있다라고 한 거니까 당연히 요 경우 상층이 된다라고 한 것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해석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부모, 자녀, 배터리가 다 됐네요. 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자녀 세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자, 상에 들어갈 게 B라 그랬죠? B, 하에 들어갈 게 A, C가 중이라 그랬죠? C, A, B 이렇게 따져 볼게요. 자, 여기에서 A에서는 일단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사람의 비율이 35%라 그랬습니다. 자, 부모 세대 여기에서 B와 C에서 A로 떨어진 경우가 35%라는 소리고요. 요 안에서요. 그러면
자연히 여기에서 남은 사람은 그 자녀 세대 A층 중에 65%가 되는 게 맞네. 사람의 비율이 5%다. 그죠? 예. 65%만큼이 자녀 세대 A 세대 중에 65%만큼이 여기에 남아 있다라고 한 거 할 수 있죠. 만약에 A가 100%라고 했을 때, A 전체가 100%라고 했을 때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한 거고요. 자, 그다음 B 세대에서는 상승 이동하는 사람이 70%다라고 한 것. 그러면 여기서 70%만큼 위로 이동한 게 이렇게 된다는 거고, 계층을 유지한 사람들은 B 세대를 100%라고 가정했을 때 그 중에 30%만큼 이 계층을 유지했다라고 보겠고요. 자, 그다음 계층을 중층에서 따져봤을 때 중층에서 따져봤을 때 이동한 사람이 50%랑 각각 25%랑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45%가 되겠고, 중층 안에서 상승 이동한 사람, 그러니까 이쪽이 상승 이동이죠. A에서 C로 이동한 사람이 30%, 그리고 여기가 25%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A에서 계층을 세습한 사람의 비율. A 계층에서 계층을 세습한 사람, A를 100% 따져봤을 때 그 중에 65%만큼은 세습했다. 이건 맞는 말 되겠네요. 자, 그다음 니은 자녀 세대 해당 계층 대비 계층 대물림 비율. 계층 대물림 비율은 요거죠. 대각선으로 따져봤을 때, 그죠? 그래서 30%, 45% 각각 65%입니다. 대물림 비율은 당연히 A가 가장 높다. 자, 그다음 디귿. A에서보다 C에서의 비율이 높을수록 사회통합이 A보다 C의 비율이 높을수록 사회통합이 유리하다. 자, C가 많을수록 다이아몬드형이 되고 다이아몬드형은 안정꾀하기 용이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맞는 말. 자녀 세대 중층 중 부모 세대 상층인 사람의 비율과 25%, 이 C 기준으로 25%라는 소리죠. 그리고 부모 세대 하층인 사람의 비율. 부모 세대 하층인 사람의 비율은 C를 기준으로 봤을 때 30%입니다. 이건 비교 가능하죠? 당연히 하층인 사람의 비율이 더 높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 답하면 기억과 디귿해서 2번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내용 정리하고요. 네, 간단하게 이렇게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또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선생님이 앞에 문제 뭐 1번, 2번, 4번 문제 같은 거 뛰어넘었는데 이 부분도 해설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은 선생님 구글 클래스 댓글에 글 달아놓으면 그것도 전부 다 해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간단하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